그 부분도 제가 그렇게까지만 전 알아요. 그리고 김용원 과장님 아시죠? 그분하고도 내가 어제인가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랑 뭐 항공 화물 보안이나 막 그런 것들 지금 계속 하시다가 가갖고 제가 그거 보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든 한번 해야 됩니다. 생체 이식하는 것도 있고 지금 또 새로운 의견 같으네요. 지금 그러니까 국경이 아니라 본인 의견은 그 지역 들어가는 거 정도니까 법무부가 꼭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새로운 접근 방법이에요. 예. 아까 전에 법이라는 게 약자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소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결국 유명한 조건이다. 결국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 법이 거기서 소송에서 지고 이기는 게 결정이 나잖아요. 좀 말씀하시기에 저는 좀 모순처럼 들려서 유전무죄, 무전무죄 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겁니다. 재판할 때 결정을 누가 합니까? 지금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된 거는 재판하지도 않아요. 응? 이런 것들은 뻔한 것들은 재판해도 못 뻔한 거니까. 근데 서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응?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법인데 사람이 그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약자를 위한 거니까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로펌 얘기가 들어가면은 정관 예우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심 제도로 가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제가 할 얘기가 뭐냐면은 사회적 진리랑 절대 자연적 진리랑은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적 과학 같은 거는 뭐 지동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누가 뭐래도 딱 있지만 사회적 이거는 결국은 우리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로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동조 의견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판사가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그걸 보완하려고 제도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겁니다. 제도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고인이 요청할 수 있어요. 나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 판사들이 같은 통사기가 못 믿겠다. 그렇게 이제 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그 회의 이거 법정을 사회만 봅니다. 그리고 거기 아예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참여재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그 우리가 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힘이 없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게 이제 정의식을 하는 거죠. 보시는 게 아니라 사회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뭐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팽팽하기 전까지는 법만 갖고도 따질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는 데까지는 가고 최종적으로 50대 50 되는 경우는 그렇게 그때는 뭐 이구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세판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빨래 건조대 살인 사건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 동생이 군인데 그 휴가 때 나와서 누나 집에 있었는데 아마 신문에 나와서 알 거예요. 술 먹고 갔더니 괴한이 자기 집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한을 잡아가지고 쳤어요. 그래서 정당방위로 해갖고 눕혔는데 나중에 그 빨래 건조대를 가지고 이 괴한 쓰러진 거를 쳤습니다. 그래서 괴한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당방위다. 얘가 괴한이니까 내가 쳤으니까 정당방위니까 무죄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왜 그래서 법을 공부해야 되냐면 잘 보자는 거야.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공격을 할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거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빨래 건조대를 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미 제압이 됐다는 거야. 제압된 거를 화가 나고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디까지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 판단 이건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아주 팽팽한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제는 이제 뭐 재판을 이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저질렀어도 잡히지 말아야 되고, 잡혔을 때는 부정을 하고 증거가 나오면은 얼른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예를 든다면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뭡니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정의라고 하는 자체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디까지 싸울 때까지는 증거를 가지고 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선 변호인 제도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든 거예요. 검사랑 피고인하고 싸우면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변호를 국선으로 해줘가지고 싸우게 해주는 제도는 그런 거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예외가 있다고 해서 그 전체를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의사가 사람을 수술하다가 죽였다고 해서 의사를 못 믿고 수술 안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있는 것조차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이제 억울한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네. 교수님 저도 예. 아까 땅콩해양 건인데요. 예. 항로 변경죄가 있고 또 항로에 대한 정의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문을 닫아서 열릴 때까지. 그 운항주 네. 아니 항로라고 해서 또 정의가 따로 있던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명백한 변경죄인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그 취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를 해석할 때 그 시인의 거기서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지. 지금 내가 있는 사람을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항로, 항공도 이게 전부 다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이제 그냥 법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항로, 항공으로 막 하고 일본에는 어떻게 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 문자로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이건 항로도 아니다. 근데 이거 항로도 아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시각이 아닌 보안 위반이냐,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안을 위해했을 때 맞는 건데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자. 그런 식으로 했었죠. 하여튼 그리고 법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민사법 얘기하면 우리 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민사법에서는 개인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미국 법적인 걸 합시다. 한국 법이 아니라. 그럼 이때에 잘못됐던 얘기가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 불이행입니다. 계약 불이행. 계약을 했는데 불이행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계약이 이것도 우리 계약이고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운송 계약을 한국에서는. 운송 계약이 뭐예요? 운송계약이 항공기는 승객하고 운송계약을 맺죠. 내용이 뭡니까? 내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승객을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시간에 안전하게. 그러니까 제 시간에 안 가면 뭐예요? 이게 지연 결함이야. 그게 계약 불이행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온 효과가 뭐냐면 손해배상이라는 겁니다. 손해배상. 근데 손해배상 액수가 원상 회복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커요, 작아요?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괘씸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 그런 범죄라든지 도덕적인 마약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우리가 나라가 너무 적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다가 형벌적인 걸 가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판할 거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국에서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는 액수가 엄청 무지무지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또 한 가지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계약 약속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거야.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기를 쳤어요. 그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형사. 형사. 사기를 쳤어요. 그 사기 형사입니까 민사입니까? 아까 민법입니까 형법입니까? 형법. 그러면 사기죄를 했을 때 재판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사기친 놈. 그 다음에 피해자입니까? 검사입니까? 검사. 검사죠. 검사. 이거는 사기죄라고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국민의 그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보호해야 되는데 위반한 거 아니야. 국가 처벌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국가 검사가 그 사기 친 놈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피해자와 사기 친 놈은 무슨 관계예요? 이거는 민간인인데 민간인이잖아. 이건 사법이에요. 이게 불법행위라는 거죠. 이때 효과가 뭐예요?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예를 들면 A가 B를 때렸어요. B가 어디가 있어요? 병원에 가 있죠. 그러면은 때린 놈은 재판을 받아서 상대방이 누굽니까? 범사죄, 사기죄. 그래서 우선 국민을 다치게 했으니까 너는 국가가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 상해죄, 깜빵을 가라. 그럼 맞은 사람은 내가 다쳤으니까 뭘 달라? 원상에 뭘 시켜달라. 뭐예요? 치료비 달라. 위자료 달라. 이게 민사적입니다. 또 두 가지가 달라요. 당사자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많이 혼동하시는데 다르다. 그다음에 과징금 제가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일단은 같이 합시다. 다음 수업이 때문에. 제가 과징금이 우리나라에 몇 억이 거치는지 아세요? 1년에? 과징금 이거 얘기할 거 엄청 많은데. 저는 오늘 3시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1시간 반, 3시간이 뭐야? 뭐 돈 한 30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다행히 해요. 시작하다 만 것 같은데.